범접하기 어려운 경지의 기술과 기교를 우리는 예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뛰어난 기술, 화려한 상상력이 더해졌다고 해서 모두가 예술 작품이 될 수는 없을 터.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근원이 되어주고 후대에까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정성과 더불어 햇빛과 비, 눈과 바람이 핥힌 흔적이 남아있는 진정한 예술 작품을 우리는 경북 예천에서 만날 수 있다. 세월이 만든 예술품, 예천 소백산 용문사다. 오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고장, 경북 예천. 소백산 자락이 흘러내린 매봉 기슭에는 예천의 오랜 역사만큼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입은 고찰이 있다. 산 깊어 새 속의 시끄러움 끊겼어라. 절에는 승탑이 고요하고 묵은 벽엔 불등이 타오르네. 외줄기 샘물 소리가 가녀리고 첩첩한 산봉우리가 달빛을 나누고 있어 여기에 있는 곳조차 있게 된다는 서거정의 노래는 이곳 용문사를 표현하는 시와 같다. 두운선사가 당나라에 갔다 와서 이곳에 세운 절입니다. 두운선사가 이곳에 절을 세울 때에는 용이 나와서 영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무 사이에 있던 은병 16냥도 찾아서 그 절을 짓는 데 보탰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려 태조 왕건이 대구 공산전투에서 크게 실패를 하고 신순겸을 잃은 다음에 안동에서 일어나는 병산전투를 위해서 내려오다가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 예천 용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동네 어귀에서 왕건이 올라올 때 청룡과 항룡이 나타나서 이 절을 용문사라고 했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용문사라는 이름의 사찰이 많은데 그중 3대 용문사로 꼽히는 곳이 양평과 남해, 이곳 예천에 있다. 양평의 용문사는 용의 머리이고 남해의 용문사는 용의 꼬리라면 이곳 예천 용문사는 용의 심장이라고 불린다. 용의 머리, 용의 심장, 용의 꼬리에다 절을 짓고 신라의 고승들이 용문사라 사명을 붙였습니다. 예천의 용문사는 용의 심장 역할을 하는 아주 귀중한 문화재의 보고를 많이 갖춘 그런 대찰입니다. 예천의 용문사가 불교의 성지였던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곳 용문사 성부 유물관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비석인 중수 용문사 기비에 새겨진 글씨를 따라가다 보면 태조가 해마다 용문사에 쌀 150석을 하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457년 세조 3년에 내린 감역규지에는 용문사에 자벽을 면제해 주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숭유 억불 정책으로 사찰의 탄압이 심했던 시대였음을 상기하면 조선시대 용문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러한 가치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일제 강점기 때 찍은 몇 장의 사진 속에서도 용문사의 모습은 뚜렷하게 남아있다. 조선 총독부에서 고적비까지 세웠다고 하는 대목 역시 이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용문사와 왕실 간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곳은 패비 윤씨 태실,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한 뒤 그 태반과 탯줄을 묻은 석실이다.
예천 용문면은 조선시대 때 남서고가 얘기했듯이 십승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명당터를 안고 있는 용문사에는 태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명당터에 있는 태실은 고려 강종의 태실과 그 다음 조선시대의 폐비 윤씨 태실, 그 다음에 정조의 맏아들이었던 무녀제자 태실이 있습니다. 이 태실이 있는 걸로 봐서 전국적인 길지 중에 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 용문사는 전국 3대 지장도량의 하나로도 꼽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보광명전에서 찾을 수 있다. 빛을 두루 비춘다는 뜻을 가진 보광명전.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 팔짝지붕 형식의 용문사 보광명전은 1984년 화재로 소실됐다 다시 복원됐다. 다행히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만이 당시에 화마를 피했는데 신체의 볼록한 양감이 강조된 모습과 자연스러운 옷주름은 조선 전기인 15세기의 전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보물 제1637호로 지정됐다. 용문사에 1984년도 5월 9일 날 이제 불이 나게 됩니다. 불이 나면서 이제 불은 해운루에서 이제 발화가 되어서 해운루, 영남 제1강원, 그다음 보광명전, 응양각, 단화각, 그다음 종무소를 전체를 불을 태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응양각에 있던 교지가 들어있던 대형 금고를 학생이 초인적인 힘으로 밀어서 바깥으로 굴러내므로써 교지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창경들이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 단화각을 밀어가지고 보광명전 쪽으로 밀어내므로써 이제 대장전이 소실되지 않고 현재의 건물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 국보로 또 지정되는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화마를 이겨낸 불심. 단화각을 허물며까지 지켜낸 건물이 바로 대장전이다. 윤장대 한 쌍과 목각 좌상, 목각탱. 이 절을 상징하는 귀중한 문화재를 품고 있는 대장전. 중수 용문사 기비에 따르면 국난을 구하기 위해 3만 승제를 베풀고 윤대장 2좌와 불당 3칸을 두어 7일간 법회를 일으켰다고도 기록돼 있다. 대장전은 고대 건축물로는 매우 드물게 발원자와 건립 시기, 건립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과 경판을 봉안하는 전각으로 건물의 모서리에는 용머리와 연꽃 봉우리 조각이 더해져 있다. 윤장대를 보관하고 있는 대장전이라는 건물 자체는 다른 일반 건물에 비해서 옆으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 옆으로 길다는 것은 중앙에 있는 불상을 보관하는 용도가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윤장대를 보관하기 위해서 공간을 좀 옆으로 많이 세장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장한 평면 자체가 대장전 하부에 남아있는 기단이라든지 이런 모습 형식들을 볼 때 고려시대부터 이미 그러니까 윤장대가 처음 만들어지는 초창 시기 때부터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건립된 건물. 이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높은데 각각 보물로 지정돼 있던 대장전과 윤장대는 기술과 예술이 결집된 종합예술품으로 지난해인 2019년 12월 국보 제328호로 통합 지정됐다. 그 중생들이 경전을 접하기가 힘들어서 이 윤장대 속에 경전을 보관하고 그걸 돌리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경전을 여러 번 읽은 공덕이 된다 해서 중생들이 이 윤장대를 돌려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북을 짓는 그런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윤장대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경장으로 전륜장, 전륜경장, 전륜대장이라고도 불린다. 팔강면의 창호 안쪽에는 경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명종 3년 무신의 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성된 만큼 경전 신앙뿐만 아니라 호국 신앙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또한 윤장대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경장을 장식한 문살로도 유명한데 단아함과 화려함의 외형적 대비의 조화가 돋보인다. 특히 꽃살무는 통판 투조 기법으로 물고기가 노니는 연못 위에 핀 연꽃과 도드라진 복사꽃 같은 연분홍해꽃, 국화, 살구꽃 등 매우 다양하며 정교하고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목조 건축 양식을 그대로 축소해 옮겨놓은 신앙물로서 높은 품격을 자랑하는 것이다. 팔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사각형으로 된 탑들이 많이 나오는 데 비해서 윤장대는 팔각형으로 양쪽에 구성이 돼 있고, 또 하나 윤장대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는 하부부터 시작해서 중대, 상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하대는 기본적인 외형의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 비슷하지만 중대 그리고 상대는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중대에서는 각각 팔각형 각각의 8개의 화판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문양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상대는 조선시대 후기에 나오는 불교 건축물의 공포 형태를, 화려한 다포 형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현존하는 유일한 윤장대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른 예천 용문사의 윤장대. 여러 국난을 겪으면서도 현재까지 이어져 온 모습에는 윤장대를 돌리며 빌었던 중생들의 절절한 소망이 경전처럼 켜켜이 쌓여 있다. 경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깨달음을 얻도록 한 배려의 미학을 현재 우리는 천년 전 선조들의 지혜에서 얻어갈 수 있다.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가치,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로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세월의 예술품인 것이다. 당시 이제 양나라와 우리나라 이제 북송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고구려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윤장대가 우리나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뿐만 아니라 예천 용문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영국사라든지 이런 사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윤장대 흔적들이 남아있고 또 만들어졌을 겁니다. 다만 중국에서 받아들인 윤장대, 중국에 남아있는 용웅사라든지 이런 윤장대는요, 하나의 장으로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예천 용문사 윤장대 같은 경우는 쌍장으로 만들어 있어서 중국의 신앙체계를 받아들여서 독자적인 우리나라 윤장대 문화체계로 바꾼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라는 사실이 학술적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장대를 봉헌하기 위해 지어진 대장전. 그러나 대장전 안에 스며든 것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 좌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다는 목불상.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음보살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조각기법상 어렵다는 들고 있는 손을 보면 조각가의 정성을 엿볼 수 있다.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보는 이를 압도하게 만드는 뛰어난 표현력은 신체 비례와 방형 얼굴, 차기법 등에서 전형적인 17세기 불교 조각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불상 자체는요, 뒤에 있는 이제 목각탱이랑 그리고 난 다음에 불상의 모습을 보면 거의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불상을 만든 분이 뒤에 있는 목각탱을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불상 따로, 불화 따로를 보관하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고요. 조선시대에는 불상을 모시면 뒤에다 후불도를 모시는 게 기본적인 법칙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대장전에 있는 불상과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목각탱은 나무로 두 개를 다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또한 특징입니다. 세월이 지나며 잊혀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익어가는 것들이 있다. 천년의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중생을 지킨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터. 용문사가 가지는 가치를 대장전, 윤장대, 불상 등으로 각각 나눠서 매길 수 없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긴 세월 온 마음을 다해 돌려온 선조들의 손때가 묻은 모습을 접하면 세월이 준 선물의 신성감마저 느껴진다. 근심이 오면 또 밝은 날이 오고 역경을 딛고 일어나면 새 날이 온다는 당연하지만 자주 망각하는 현실을 용문사는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보물이 가득한 천년 고찰 용문사. 용문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 중국에서 전해졌던 윤장대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전해졌던 윤장대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우리 불교 미술을 더 풍부하게 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불교 미술, 불교라는 종교는 단순하게 좀 어렵다, 그리고 접근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윤장대 같은 경우는 타력신앙이 아니라 자력으로 내가 윤장대를 한번 돌리게 되면 불교 경전을 한 권에 읽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문화재 중에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윤장대가 있습니다. 이 윤장대 주변에는 대장전이 있고 목각탱이 있고 삼전불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화재, 귀중한 문화재들을 우리가 잘 관리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주어진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도현 시인은 그의 고향 예천을 두고 이 나라 땅의 눈동자 같은 우물이라고 표현했다. 그 우물의 중심, 물빛 바람이 있는 용문사는 중생의 마음을 달래주는 정신적 귀처다. 한번 돌리면 번뇌가 소멸되고 공덕이 쌓이며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 소백산 기슭의 용문사에서 백두대간의 정기를 느끼면 여행 후 돌아가는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질 터. 이것이 천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이 이곳 용문사를 찾는 이유일 것이다.